자, 30강 핵심 지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당권 침해 구제에 대해서 30강 핵심 지문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당권 침해와 구제. 그러면 일단 저당권의 침해와 관련돼서 구제와 관련돼서 구제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물이다. 자, 이제 외워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핵심 지문을 외우기 전에 저당권 침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물담, 즉시, 그 다음에 손해. 그래서 즉시, 손해라고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 막 이제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네요.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아주 좋아요. 보충 청구권. 즉시,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 좋아요. 즉시 변제 청구권.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 좋습니다. 이제 막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네요.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누구의 기책사유로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사유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권은 기업이익 상실로서 민법 388조의 규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는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예하고 예는 예하고 예는 뭡니까? 바로 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요. 예하고 예는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담보물 보충은 보충이 됐으니까 이거는 선택 행사 둘 중에 하나. 그럼 예하고 예도 마찬가지 선택 행사할 수 있다. 요 의미만 잡아주시면 우리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사례 문제 단단히 준비해 달라는 거 20실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동하게 벌채 반출이 돼서 자, 그래서 이제 불법하게 부동이 아니라 불법하게 자, 벌채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당권자는 대표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바로 1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발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다면 공사 중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 방해될 염려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이번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순순위 저당권자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대.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 목적물에 대해서 네가 소멸되면 나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뭐예요? 순위 성진의 원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요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물담 즉시 손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방해 예방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게 바로 이 1번의 핵심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 침해가 있더라도 목적물의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도 저당권자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면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권은 성립할 수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2번 핵심 지문이 탄생하게 되네. 3번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대표적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되겠네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4번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저당물의 목적이 훼손됐대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훼손됐대.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이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즉시 변제 청구권은 누구의 기책사유로? 채무자의 기책사유로 저당물이 손상, 멸실됐을 때 그때 행사하는 게 대표적인 즉시 변제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저당물의 목적물이 훼손됐대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시 변제 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죠. 이런 지문들을 잘 잡아야 돼. 다음 즉시 변제 청구권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불가항력이네.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고. 자, 5번에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청구하면서 보충이 됐잖아요.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보충이 됐는데 무슨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충됐으니까 즉시 변제 청구권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래서 아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선택 행사해야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 둘 중에 선택 행사해야지. 요거와 요거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어. 요거와 요거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요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수강생은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예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에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어떻게 해오라? 물담, 즉시, 손해. 물담, 즉시, 손해 이렇게 외워서 침해 구제 가는 거. 침해와 구제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 줘야 하세요.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은 우리 저당권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자, 손해배상 청구권 좋습니다. 그 4개를 반드시 우리가 암기 숙제해 두셔야 됩니다.